강제 수용이니까 양도세 면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 30년 전에, 89년 이전에는 이제 공익사업 수용이라고 한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곧 있으면 남양주 왕숙 진건지구에 보상금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사업 수용 감면에 대해 따져보고 특히 3기 신도시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1989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요. 노태우 정부에서 분당하고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3본을 지정을 했었고,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김포, 인천 검단, 화성 동탄, 수원 광교 등 수도권 10개 지역 및 충청권 2개 지역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남양주 왕숙하고 하남 교산, 인천 계양구,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진구까지 5개 지역이 속하게 됩니다. 보통 지구지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수년에 걸쳐 이제 신도시 프로젝트가 시행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다 보니까 주택시장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고, 추후 GTX나 SBRT 등을 활용해서 서울 중심지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번 3기 신도시를 통해 17만 6천 호의 주택이 지어지고 기타 다른 지구까지 포함하면 36만 4천 호가 지어진다고 하니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2018년도 12월부터 지구 지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논이나 축사, 특히 개발제한구역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편입을 해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구 지정이 된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강제로 수용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팔기도 싫은데 강제로 수용이 된다. 억울하죠. 그래서 제값을 쳐주느냐?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지주분들을 만나다 보면 예상했던 보상금보다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강제 수용이니까 양도세 면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 30년 전에, 89년 이전에는 이제 공익사업 수용이라고 한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을 해줬습니다. 감면 비율이 100%에서 50%, 30%까지 점점 낮아지더니 지금은 10% 감면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수용 감면은 양도세의 10%에 불과한 금액만 감면이 된다는 점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주분들 대부분이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고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구마다 주택지구 지정이 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을 했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잔금일은 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등기접수일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감면율을 알아봐야죠. 감면율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0%, 15%, 30%, 4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는 일반적인 현금 보상을 받는 경우에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감면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부터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인데, 만기가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15%, 3년 만기의 경우에는 30%, 5년 이상 만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최대 4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채권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많이들 보시는 그런 채권인데요. 채권은 바로 매각차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을 만기 전에 현금화한다면 양도세는 추징이 됩니다. 토지를 취득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인근에 거주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을 섞어서 받게 됩니다.
토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직선거리로 30km가 넘어간다면 현금 1억 원은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10% 보상과 15% 보상이 섞여서 받게 되는 거죠. 감면 금액에 대해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하게 되는데요. 감면받은 금액의 20%를 부과하게 되니까 10% 감면을 받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8%의 감면만 적용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수용 현장에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상담을 통해 양도세 절감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시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감면도 잘 모르십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에 대해 알아보고 보상이 예정이신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공익사업 수용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세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